그녀는 오직 자신의 연구실에서만 온전히 자신일 수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성격이자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김석진이 긴박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항상 태준의 명령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었고 그의 표정은 불길한 소식을 예고했다. 부인 회장님께서 즉시 연구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아주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다. 유진아는 실험을 멈추고 가운을 벗었다. 그녀는 태준이 사적인 일로 그녀를 연구실까지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이었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다. 회장실 문을 열자 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단호하고 거만했다. 그는 유진아가 들어서는 것을 눈치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넬 여기 부른 이유를 짐작하겠지. 아니요, 회장님.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유진아는 평소처럼 예의 바르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여보라 부른 적이 없었고 그는 그녀를 여보라 부른 적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공적인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함께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지혜가 위급해. 혈액 이식을 받아야 해. 자네와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들었네. 즉시 준비하게. 지혜. 한지혜. 그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한지혜는 태준의 오랜 연인이자 그가 유일하게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유진아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임신 초기라 아직 배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임신 초기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유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같다고 해도 교차 적합성 검사가 필수입니다. 만에 하나 부적합할 경우 자네는 내 말을 거역할 셈인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야. 그리고 교차 적합성 검사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지혜에게 필요한 건 자네의 피야. 당장. 유진아는 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보다 다른 여자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눈에는 유진아가 그저 한지혜를 살리기 위한 도구수단에 불과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침착하게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M&T의 R&D 본부장입니다. 의학적 판단과 기업 윤리 원칙에 따라 저는 이 무모한 행위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입니다. 윤리 원칙, 그런 헛소리는 집어치워. 태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네는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자네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지 잊었나? 내 와이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자네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었어. 그런데 감히 내게 원칙을 논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재능이나 노력 대신 와이프라는 위치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모든 업적과 능력은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제가 왜 회장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회장님은 저를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저를 한낱 소모품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피를 수혈해 준다고 해도 그건 회장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뱃속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주는 유진아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나선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당장 연구팀을 소집하게. 그리고 유진아 부인이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그녀를 MNT의 모든 권한에서 해제하고 그녀의 신분을 박탈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해주지. 그녀가 가장 아끼는 연구실부터.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유진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유진아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연구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것. 그녀는 그에게 결혼 생활의 굴욕과 무시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화를 받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 지금 혈액형에 맞는 다른 혈액은 없어. 알겠어. 내가 곧 갈게. 태준은 전화를 끊고 유진아를 노려보았다. 좋아, 유진아. 자네가 이토록 냉정하게 나온다면 나도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겠군.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 자네가 지금 거부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피를 주는 행위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일이지. 자네는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 유진아는 태준의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장났다. 그녀는 태준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지혜의 병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순종하는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상대로 방역을 준비하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태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유진아의 마음은 차가운 강물처럼 얼어붙었다. 그녀는 태준의 분노가 담긴 말을 뒤로 하고 MNT 그룹의 로비로 내려왔다. 한때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이곳은 이제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MNT 그룹의 홍보 영상에 잠시 멈췄다. 영상 속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의료 혁신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면 뒤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잔인한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한지혜의 병, 그리고 태준의 무모한 요구. 그녀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어길 수 없었다. 그녀의 결정은 옳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아주 미미한 존재였지만 이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태준이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핸들을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임신 초기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은 후
의사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권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혈액형은 희귀한 RHAB형이었고 임신으로 인해 더욱 민감한 상태였다. 이식은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도 유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었다. 태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무모한 희생을 강요하려 했다. 그의 잔인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즉시 한지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다. 그녀는 태준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태준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지혜의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로 위장하여 병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확인하고 빈 수레를 이용해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한지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병약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유진아는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을 읽어냈다. 유진아는 조용히 한지혜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이 샘플은 그녀의 모든 의심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샘플을 들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병원 복도를 걷던 중 그녀는 복도 끝에서 태준과 그의 비서실장 김석진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은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김석진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준에게 귓속말을 했다.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유진아 자네가 왜 여기에 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유진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회장님의 지혜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서 왔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병실로 이끌었다. 그래, 자네도 와줬으니 다행이야. 지혜가 자네를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유진아는 병실로 들어갔다. 태준은 한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진정한 연인처럼 보였다. 유진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들의 사랑 노름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한지혜가 눈을 떴다. 그녀는 유진아를 보고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혜야, 놀라지 마. 진아가 널 보러 왔어. 걱정돼서. 한지혜는 유진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미묘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의 혈액 샘플을 채취할 때 얻은 정보를 통해 그녀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M&T 그룹의 비밀 프로젝트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지혜가 회복되면 집에 돌아갈 거야. 그때까지 자네는 집에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네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유진아는 태준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녀는 태준의 곁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모두 백업하고 개인적인 물건들을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M&T 그룹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자신의 방식으로 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축한 모든 거짓과 위선, 그리고 그녀를 향한 모욕을 철저히 부수는 것이었다. 그녀는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그녀는 차를 몰고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약하고 슬픈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단호하며 앞으로 닥쳐올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준비가 된 전사였다. 유진아는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이곳은 그녀가 대학생 시절 머물렀던 자취방이 있는 곳으로 도시의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정겨운 동네였다. 그녀는 태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곳을 찾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를 파고들었다. 마치 과거의 그녀와 다시 마주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처럼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 방 안의 묵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태준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기다리는 거대한 미지의 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그녀는 먼저 한지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다. 그녀의 연구실 장비는 태준이 이미 압수했을 것이기에 그녀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옛 동료들은 태준의 눈을 피해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존경했고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었다. 샘플 분석 결과는 그녀의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한지의 혈액에는 신체의 특정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는 미량의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이 물질은 그녀의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켰다. 그녀의 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진아는 곧바로 M&T 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연구원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고 태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녀만의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다. 그녀는 수많은 프로젝트 파일들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들어왔다. 파일은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탁월한 해킹 실력으로 쉽게 열 수 있었다. 파일의 내용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혈액을 이용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M&T 그룹은 그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비밀 유지를 강요했다. 그리고 한지에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상 실험 대상이었다. 그녀의 병은 바로 그 부작용의 결과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지혜가 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태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태준은 한지혜의 목숨을 걱정하는 척하며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실패와 그로 인한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그녀를 희생시키려 한 것이었다. 한지혜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위험한 실험에 참여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유진아는 곧바로 자신의 멘토였던 강민혁 교수를 찾아갔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 의학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언제나 유진아를 딸처럼 아끼고 존경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었지만 유진아가 찾아오자마자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진아, 네가 이 꼴로 여기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강 교수는 그녀의 야윈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진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준의 잔인함, 한지의 병, 그리고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진실. 강 교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민태준 그놈이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군. 강 교수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내가 예전부터 그놈의 비윤리적인 연구 방식에 대해 경고했건만 강 교수는 유진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경험을 동원하여 유진아가 M&T 그룹의 비밀을 파헤치고 태준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유진아는 강 교수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이 만든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태준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과 위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그녀는 강 교수의 연구실에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는 속도를 냈다. 그녀는 M&T 그룹의 모든 비밀을 해킹하고 숨겨진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모든 희생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들은 단순히 임상실험 대상자가 아니라 태준과 한지혜의 탐욕의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M&T 그룹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무서운 존재였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게 무릎 꿇고 피를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제국을 피로 물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유진아의 조사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강민혁 교수의 연구실을 은신처 삼아 M&T 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재조립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국한되지 않고 태준이 총수가 된 이후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와 재정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M&T 그룹은 태준의 지시 아래 불법 임상 실험함과 허위 연구 결과를 조작해왔으며 이 모든 과정은 거대 이사회 멤버들에 묵인해 진행되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태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M&T 그룹의 성과를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이었다. 유진아는 이사회의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파악했다. 그들 중에는 태준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이사 박선우, 그리고 뛰어난 재정가로 알려진 이사 김철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무모한 결정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희생자들을 입막음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그들은 유진아가 떠난 후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연구 자료를 파기하고 그녀의 백도어를 찾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들은 유진아가 어떤 사람인지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즉 M&T 그룹의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다. 이 데이터들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그녀만이 해독할 수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되었다. 유진아는 박선우 이사의 재정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의 개인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수상한 자금이 오고 간 것을 발견했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한 입막음 비용이었고 그들은 이 돈을 마치 합법적인 투자금인 양 위장했다. 그녀는 또한 김철민 이사가 한지혜와 비밀리에 접촉한 기록을 찾아냈다. 이 기록들은 한지혜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태준과 이사회의 공모자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태준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꺼이 참여했다. 유진아는 강 교수에게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다. 강 교수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들의 거대한 부패에 분노했다. 진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다. 태주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는 이사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군. 교수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겁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할 겁니다. 유진아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녀는 M&T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날짜를 D-Day로 정했다. 그녀는 그날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강 교수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거대한 부패의 그물을 끊어낼 준비를 했다. 한편 태준은 유진아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M&T 그룹은 연이어 위기를 맞았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진척이 없었고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아가 부재한 상황에서 회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약점을 보완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회사의 모든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에 숨겨진 기둥이었다. 태주는 유진아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서서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평가절하했고 그녀의 마음을 짓밟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유진아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유진아는 더 이상 그의 곁을 지키는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릴 준비가 된 무서운 복수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진아가 떠난 지 정확히 3주가 흘렀다. 민태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녀의 부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그녀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에게 종속된 존재였고 그녀의 삶은 오직 그의 그늘 아래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오만함을 가차없이 짓밟았다. M&T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핵심 투자자 중 하나였던 유럽의 거대 투자사 글로벌 캐피탈이 돌연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그들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태주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결정이 단순히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진아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녀는 글로벌 캐피탈의 수석 컨설턴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프로젝트의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녀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돌아왔다. 사내에서도 문제가 터져 나왔다. 유진아가 R&D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녀는 모든 연구 과정을 통제하고 부서 간의 갈등을 중재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탁월한 분석력으로 해결했다. 그녀의 지시와 통찰력은 회사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비난했고 프로젝트는 표류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시스템은 그녀의 부재와 함께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태주는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웠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그의 깔끔한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이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변했다. 김석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박선우 이사님께서 회장님의 부재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박선우가 태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박 이사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이사는 항상 태준의 편에 서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태준의 성공이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질 때만 가능했다. 이제 태준의 배가 침몰하고 있었으니 박 이사가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 달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진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약점을 보완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오직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만 평가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석진에게 명령했다. 당장 유진아를 찾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인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의 모든 친인척 친구들을 조사해. 그녀가 어디에 있든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회장님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고 그녀의 계좌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김석진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김석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옷가지책 그리고 작은 보석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자신만을 데리고 떠났다. 그때 그의 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유진아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태주는 뻣뻣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그때 유진아를 기억했다.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꺾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그녀를 새장에 가두려 했다. 태주는 사진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녀의 마음을 짓밟았다. 이제 그녀는 새장을 박차고 날아갔고 그의 세상은 텅 비어 버렸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한심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태주는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유진아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 조각 같았다. 그녀는 태준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M&T 그룹의 총수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지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찾았다. 나를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나를 찾지 못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한 겁니다. 유진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호했다. 태준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다. 왜지 왜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거야 자네가. 떠난 뒤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 옆이야. 당신의 옆이요, 회장님. 그곳은 내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내 재능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다. 소유물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내 덕분이야. 자네의 연구실, 명성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나온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어. 돌아오기만 한다면. 되돌려준다니요. 유진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님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것에만 익숙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유진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권력 내가 다 줄 수 있어. 내가 M&T 그룹의 절반이라도 자네에게 줄 수 있어. 돌아와서 나를 도와줘.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아는 차갑게 손을 거두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을 되찾고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것들을 재건할 겁니다. 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이 대화가 자신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유진아, 내가 지혜의 병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나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로 그녀를 구하고 싶었어. 오해라니요. 유진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미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강행했고 한지혜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숨기고 당신의 야심을 채우려 한 것입니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자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조용한 아내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국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유진아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파괴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나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당신이 파묻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모든 논리는 무너졌고 그의 모든 힘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유진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태준을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태준은 텅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무력하게 떨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M&T 그룹의 본사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컨벤션 홀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유진아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과학자이자 한때 M&T 그룹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저는 M&T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연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술렁거림이 커졌다. 유진아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들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는 제목 아래 의학적인 도표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언어로 프로젝트의 본질과 목표를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이 프로젝트는 신약 개발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유전자 변형 실험이었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슬라이드에는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익명 처리된 사진과 의료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M&T 그룹의 경영진은 이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돈으로 입막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바로 한지혜 씨입니다. 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지혜는 태준의 연인이자 그가 자신의 피를 요구할 정도로 아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기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은 한지혜 씨가 순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유진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혜 씨는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M&T 그룹의 비윤리적 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상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공모자입니다. 유진아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가 해킹을 통해 얻어낸 한지혜와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태준이 주고받은 비밀 메신저 기록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담은 녹취 파일들이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녹취 파일 속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한지혜는 탐욕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혜 씨는 M&T 그룹의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 부와 명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유진아는 한지혜가 M&T 그룹의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 부와 명성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야심은 그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태준 회장은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윤리적 도덕적 한계를 무시했습니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M&T 그룹의 주가는 컨벤션홀의 상황이 전해지자마자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준과 그의 이사회는 이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유진아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M&T 그룹 회장실에서 태준은 TV 화면을 통해 유진아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헤쳐 세상에 폭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는 그의 귀에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때 박선우 이사와 김철민 이사가 회장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 회장,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그 여자에게 우리의 비밀을 넘긴 겁니까? 박 이사는 태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닥쳐. 우리는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김 이사도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은 유진아의 한 방으로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유진아는 조용히 연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한 줄기 빛이 스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준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었다. 유진아의 기자회견은 태풍의 눈이었다. M&T 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민태준은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유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그녀를 납치하여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강제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오직 그 방법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어둠이 내린 밤, 유진아는 강민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곧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의 성격과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 순순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강 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녀는 또한 익명의 제보자로 검찰에 연락하여 태준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이용해 용병을 고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때 연구실의 문이 강제로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태준이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들처럼 보였다. 유진아는 침착하게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혔다. 납치범들은 그녀를 낡은 창고로 끌고 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곳에는 이미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깔끔한 슈트를 입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보였다. 유진아, 감히 네가 내게 이런 짓을 해. 태준은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손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네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다고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해.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유진아는 태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용서 당신은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패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입 다물어. 네가 나를 과소평가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 태준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 순간 창고문이 박살나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용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아를 쳐다보았다. 네가 신고했어.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다음 수를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가렸고 당신은 나의 진정한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민혁 교수가 경찰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태준을 쳐다보았다. 민태준, 자네는 스스로 무덤을 팠네. 자네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행동이 결국 자네를 파멸로 이끌었다네. 자네는 유진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야. 태준은 유진아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단지 연민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지만 동시에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경찰이 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그는 결국 혼자 남겨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무력한 죄수에 불과했다. 유진아는 경찰서로 이송된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준이 구속된 후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다. M&T 그룹은 비리 스캔들로 인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고 태준과 그에게 동조했던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들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한지혜 역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조의 공모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대중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야망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유진에게는 승리의 쾌감 대신 깊은 공허함과 고통스러운 피로감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며 과거의 기억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공중에 머물렀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제약회사의 R&D 본부장이 아니었고 태준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유진아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강민혁 교수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유진아는 강 교수에게 연락했다. 교수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강 교수의 도움으로 작은 연구실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M&T 그룹의 화려한 장비는 없었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연구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희생자들을 위해 그 부작용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죄책감과 슬픔을 치유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노력처럼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세상에 다시 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의 그림자 아래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졌고 그녀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가끔씩 태준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 속에서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였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 아이의 존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한지혜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법정에서 태준을 비난하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모든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결국 태준과 함께 감옥에 갔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성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몰락은 태준의 몰락만큼이나 비극적이었다. 유진아는 태준과 한지혜의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마음속은 이제 평온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과거의 그녀와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단단하고 깊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었다. 유진아는 강민혁 교수의 도움으로 작은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곳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재단이었다. 이는 복수의 이름이 아닌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재단은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외 피해자들을 돕고 비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감시와 고발 활동을 펼쳤다. 유진아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녀는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정의와 윤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젊은 과학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었다. 그녀의 삶은 바쁘고 충만했다. 그녀는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며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고 그녀는 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고독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강민혁 교수는 그녀에게 아버지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의 연구를 도왔던 옛 동료들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민태준의 아내가 아닌 유진아라는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법원에서 태준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았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눈은 공허했다. 그 옆에는 초라한 모습의 한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유진아는 태준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강 교수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삶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가끔씩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거울 속의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단단해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었다. 유진아는 낡은 연구 가운에 소매를 걷어올리며 차가운 실험실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정밀한 마이크로피펫 끝에 맺힌 투명한 액체 방울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작은 방울 하나가 수십억 가치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명공학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재능은 남편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민태준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약기업인 M&T 그룹의 젊은 총수. 사람들은 그녀를 민태준 회장의 조용한 아내로만 기억했다. 그녀는 그 호칭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애초에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과 집안 간의 전략적 결합이었고 그녀는 그 거래의 일부였다.